안녕하세요. 필리핀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필주남입니다. 오늘은 해외에서 워킹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죠?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. 크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필리핀의 회사가 고용주가 고용인인 외국인을 워킹 비자를 필리핀에서 신청을 해서 그게 통과가 되는 거를 완전히 다 서류가 끝나는 게 아니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시 워킹 비자를 발급을 하면 그 서류가 본국, 그러니까 외국인이 있는 곳에서 거기에 있는 외교부에서 대사관에서 임시로 비자, 워킹 비자를 발행을 해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거죠. 들어와서도 이제 나머지 이제 완전히 다 끝나는 거고요. 그러면 이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원래 워킹 비자라는 거는 이민국에서 발행을 해주는 거고요. 워킹을 허가를 해주는 거는 노동부입니다.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이 사람이 필리핀에 꼭 필요한 근로자이니 노동을 허가를 해주겠다. 그럼 노동을 허가를 해줬으니 거주를 해야 되니 그 노동하는 동안 이민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을 해주는 겁니다. 자, 워킹 비자는 그러면 어떻게 발급이 되냐? 워킹 비자는 회사에서 신청을 하겠죠. 이 외국인이 필리핀에 꼭 필요하다. 그러면 꼭 필요하다는 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없었던 지금 절차가 하나가 생겼죠. 말 그대로 공고를 하는 겁니다. 이러이러한 일을 할 외국인을 뽑아야 되는데 필리핀 사람 중에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. 고용을 할 테니 회사에 연락을 해라. 라는 공고를 신문에다가 해야지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된 후에 노동부에 이 외국인을 신청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에 절차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우선은 근로자기 때문에 월급을 받겠죠. 그럼 월급을 받은 거에 대한 급여죠. 정확히 월급은 아니니까 여기서는 뭐 주급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에 2번은 미니멈으로 줘야 되는 거니 그 급여에 대한 원천 징수액을 내야 되니 뭐가 있어야 됩니까? 국세청에다가 소위 말해서 여기 틴 넘버라고 하죠. 납세자 번호를 받아야 됩니다. 국세청에 등록을 해서 내가 이 세금을 낼 테니 번호를 주라. 그럼 그 번호를 받아서 노동부에다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노동청이죠. 각 지역에 있는 노동청이 그 절차가 까다로워요. 회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매출이 얼마인지, 직원이 몇 명이 있는지, 이 사람이 왜 필요한 건지, 뭐 외국에 있는 자격증부터 시작을 해서 꼭 필요한 그 증명을 해야만이 노동청에서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. 이 사람에 대해서. 근데 여기에가 지금 또 한 가지가 더 붙어요. DOJ라 그래서 법무부죠. 법무부가 이 회사에 대한 검토를 하는 부분이 또 생겼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캔슬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리젝트 거부가 될 수도 있고 다음번 연장을 할 때 그 회사에 관련된 그 회사가 아예 소위 말해서 워킹 비자 외국인이 노동을 할 수 있는 게 취소가 될 수도 있고요. 자, 그럼 첫 번째 국세청에서 틴 넘버 납세자 번호가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노동청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. 거기에 포맷에 맞춰서요. 그리고 회사 역시도 법무부에 한번 검토가 들어갑니다. 자, 이게 다 끝났어요.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말 그대로 퍼밋, 워킹 퍼밋이 나옵니다. 이 사람이 노동을 해도 된다. 뭐 중간에 굉장히 좀 복잡한 절차는 뭐 생략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나면 이 노동 퍼밋을 가지고 다시 이민국 BI에다가 비자 신청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비자 신청을 다시 한번 다 봐요. 회사에 관련된 거, 그 다음에 이 사람에 관련된 뭐 신청서, 노동 신청서, 이게 진짜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더 크로스 체크를 하듯이 이민국에서 신청을 해서 원래대로라면 인터뷰를 합니다. 실질적으로 이민국에 가서 이 사람이 대면으로서 신청을 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조금은 생략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워킹 비자를 이 사람한테 주면 이 비자를 한국으로 보내서 대사관에서 입국할 수 있는 워킹 비자를 주는 건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시더라도 이게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. 거기에다가 공고라든지 이러한 문제들까지도 생겨서 지금 제가 자료 화면으로 있는 걸 보시면은 이 자료 화면들은 전부 다 코트라 뉴스에서 받아온 겁니다.
코로나 전에는 노동부 허가만 받는데 3주였다면 지금은 이게 1.5개월이랍니다. 이게 1.5개월이 될지 2개월이 될지. 그 다음 이민국도 이민국 허가를 내주는데 1.5개월이 된 게 3개월입니다. 그렇다면 이거 두 개 합치기만 해도 4.5개월, 5개월이 걸려요. 거기에 조금 딜레이가 된다면 6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럼 6개월 뒤에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신청하면 최소한 3, 4개월, 5개월이 넘어가는데 그때 만약에 그냥 소위 말한 무비자죠. 우리 예전에 들어오듯이요. 그러한 비자가 오픈이 된다면 지금 수고한 내용이 더 복잡한 문제가 될 수도 있죠. 왜냐하면 이미 이걸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서 이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은 캔슬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참 애매합니다.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내년 대선 때문에 아마 올 연말부터는 각 기관장들이 여러 가지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모르고 필리핀의 특성 중에 하나가 각 기관장들이 각자 따로따로입니다. 그러니까 상대에서 뭘 해줘도 그게 근거가 되지만 그렇다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막 패스를 해놓은 게 아니에요. 여기서 걸리고 저기서 또 걸리고. 문의가 있으세요. 주변에서도. 워킹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.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.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얼마가 소요가 될지 비용도 마찬가지고요. 거기에다가 지금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또는 내년 대선 이후에 이 국가가 다시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데 조금 스트릭하게 까다롭게 심사를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거나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 중에서 조금이라도 미흡했거나 뭔가가 조금 정상적이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. 아무튼 오늘은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필리핀의 워킹 비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많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